자주 독립국가 선포에 대한 디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낡은 제도를 바꾸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걸 뭐라 하면 가보개혁이라 하죠. 이때 189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도 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한 개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 국가는 우리 현대하고 가까운, 그래서 조금 발전된 국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었던 노비제도나 과거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런 정치적이라던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개혁을 추진한 거죠. 근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승리했죠? 일본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아주 커졌겠죠? 그래서 맘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정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부담스러웠겠죠.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열강이었던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이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때요? 우리가 청일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이제 조선 맘대로 할 수 있으려나 했더니 또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누가? 명성황후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경복궁에 침입하여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시해는 왕이나 왕비 등을 죽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을미년에 이뤘던 그런 변이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우사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여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이고 막 다른 명성황후 비슷한 그런 궁녀들도 죽이고 명성황후한테 못된 행동도 하고, 그리고 명성황후 시체까지 불태워버렸대요.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비난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하는 것처럼 했지만 자기들이 재판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약한 나라는 이런 왕비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좀 우리가 국력을 강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을미사변의 이후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는데 단발령까지 시행됐어요. 우리는 부모가 주신 거는 아직도 유교가 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주신 것은 막 이렇게 훼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머리 자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그 정신을 끊고 싶었겠죠. 단발령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우겠고요. 그러면 고정은 어때요? 자기가 사는 궁전에서 자기 왕비가 죽은 거잖아요.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무슨 열쇠로 하고 밥 먹고 엄청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거예요. 이걸 러시아 관청, 천 옮기고 도망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간파천이라고 해요. 이게 러시아 공사관이 보인가요? 그런데 항상 그런 공짜로 해줄까요? 아니죠. 러시아는 또 공사관에 머무르면서 무슨 산림체벌권, 그 나무도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고, 광산에 그런 옛날에 석탄 같은 거 태워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도 마음대로 체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좋은 대우를 해주라 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또 그랬고, 또 이제 왕이 없으니까 옆에 막 프랑스라던가 이런 나라들도 열강들도 앞다투서 조선의 주권을 침탈하였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자주 독립의식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또 백성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이 누군지 알겠나요? 예, 갑신정변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런 고종이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했대요. 우리 그 5.18 그때도 우리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어땠어요? 우리 스스로 무슨 등사해가지고 이렇게 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창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팎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뭘로? 한글로 싣기도 하고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도 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란 일도 알도록 하였고 관리들의 잘못을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실었었죠. 그리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세웠어요.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좋지만 어떤 상징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보면서 항상 독립을 떠올리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민 공동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러시아의 간섭과 열광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고 나라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저번에 촛불 시위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위에 무대 올라가서 자유 발언한 거 있었죠? 이런 것처럼 비판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냈던 그런 게 만민 공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주 독립에 대한 열기가 막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어때요?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죽었던 경복궁으로는 싫어가지고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제국이라 하면 식민지를 가진 나라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황제라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같은 자주 독립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따로 왕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이름을 바꿔왔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좀 같은 회사라더라도 조금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고종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나라로 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 개혁을 실시했겠죠? 그래서 산업과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서 전기와 교통시설, 그 다음에 또 우리 스스로의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장, 회사,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대식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였답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건 황제가 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하늘이 보호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근대 문물이 수용되었고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전등, 가로등이 설치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밤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전신, 전화가 설치되어서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거리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은 것은 전차였대요. 그리고 전차라는 것은 기차랑 비슷하지만 전기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도 했고 전봇도를 세웠겠죠. 보이나요? 우리 전등은 에디슨이 발견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아직 전등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가 빨리 사용되는 편이었대요. 그리고 여기 전차 모습 보이나요? 우리 전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이런 전봇대도 세워져 있고 전차 모습 보입니까? 도로도 이렇게 조금 반드시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거리에는 이런 다양한 색깔의 모양과 서양식 옷, 옛날에 우리 한복을 입었다면 이제 양복 입은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은 드레스 같은 거, 그리고 또 서양식 군복도 있고 신식 총 옷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서양식 음식과 식사 문화도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제 고종황조가 커피를 되게 좋아했는데 커피도 들여오고 홍차 영국에서, 그다음 서양식 요리와 과자도 전래되게 되었고요. 뭐 초콜릿이라던가 이런 모습들 보면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신식 군대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도시에서는 어떤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었죠. 옛날에는 나무나 돌, 나무를 사용했다면 이제 벽돌, 시멘트, 유리 등으로 지은 것이죠.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학교, 중학교, 기술, 외국어 학교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제학당 등이 있었는데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지금의 수업 모습과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시멘트를 사용한 이런 근대적 이런 건축물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문사라던가 서양식 무기공장, 병원들도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광해원인데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여기에 시초라고 이거의 광해원이 시초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이제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래서 더 많은 백성들도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단발령이 일본에서 시행됐지만 조금 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단발령이 전체적으로 실시되었고요. 그래서 고종부터 단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찬성과 반대 의견도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차, 처음에 사람들이 기차를 봤을 때 엄청 신기했겠죠. 너무 빠르고. 그런데 기차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만 세운 걸까요? 아니죠. 우리 일본군이 무기나 우리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또 그런 의도로 세워졌었죠. 그리고 전화는 처음에 되게 너무 깜짝 놀랐었겠죠. 그리고 뭐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차 그 모습 되게 인기가 높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전기로 가는 거였고, 그래서 이런 그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왜 대한제국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또 대한제국이 선포되기까지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백성들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